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먼저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열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쌓이고 있어요. 최근에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가장 놀라운 게 윤핵관들로 지목된 사람들의 상호 간의 비위가 조금씩 폭로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언론에 뭐 보도될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싸움의 전선이 되게 확대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뇨한 위원장이 적절한 말을 했냐 안 했냐, 윤핵관들이 불출마하냐 아니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마 집권여당의 국민의힘과 여권 자체가 어찌 보면 리셋? 아니면 리셋이라고요? 좋다. 김기현 대표가 뭐 혁신위에게 직격탄 날리기도 하고 조기 해산설 나오니까 막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권이 되게 지금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예고됐던 대로 공천 탈락 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는 건데, 물론 이뇨한 혁신위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이미 탈락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의원들은 지금 아주 격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호영의 말처럼 영남권이 피바다가 될지, 그럼 이와 관련해 아주 재미있는 영상 먼저 전해드린 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남으로 가보면 하영재. 하영재. 그리고 김영선. 김영선 이름은 오랜만이다. 오랜만인데 그 물 퍼드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돗물 떠드신 분. 그쵸. 물고기똥 드셨던 분. 열심히 했지만 안 됩니다. 자, 날아가셨고요. 자, 부산입니다. 사랑의 아이콘 황보승이. 그리고 마누라 팼던 안병길. 자, 부산 연제구 이제 이주환. 그리고 너는 한지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을 수 있다. 전복민, 백종원, 그리고 서병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쓴소리 한번 했죠. 그쵸, 서병수.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흡족한 면들이 있었는데. 뭐가 흡족해요? 일단은 날아갈 사람들이 날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민주당도 사실은 이건 여러분 밭글이라 찌라시라. 이거 아직 몰라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좀 더 나와봐야 알아. 공식 입장이 아닌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진짜 그냥 나보고 지금 짜라 그래도 지도 보면서 여긴 날아가고 여긴 이렇게 짤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영남권 의원들 입장에선 아주 황당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게다가 김영선은 더러운 수돗물까지 맛있다고 마셔줬는데도 자기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일단 당 대표인데요. 뭐 바지 대표니 뭐니 모든 모멸감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고, 김기현 대표는 뭐 욕망이 없는 분인 줄 아십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의 욕망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방금 받은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권성동 대표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칼럼에. 대통령이 윤핵관 네 분과 식사를 하면서 당신들 수도권에 출마할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한 분은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 분은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신 분은 이철규 의원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장지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권성동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달라요. 보궐선거를 전후해서 4명이 함께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따로 대통령을 최근에 뵌 적이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는 정리하면 무조건 강릉에 출마하시고 심하면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 압박을 해서 공천을 안 준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턴 국민의힘의 분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검찰 내부 분위기를 보도해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참고로 조선일보는 어제 조심해라, 탄핵 당할라, 자조하는 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검찰의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는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너 조심해라, 탄핵 당할라.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유행이라고 한다라면서, 그리고 한 검찰의 관계자가 까딱 잘못하면 탄핵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 민주당이 지금 거론하는 탄핵 대상은 열심히 수사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며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을 억울하게 탄핵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총선용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만 봐도 아니 이게 수사를 열심히 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정도면 중범죄자 아닙니까? 중범죄자. 왜 지금 탄핵을 하냐는 주장이 있으나 처가 골프장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리조트 향응 관련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자녀 학교 관련 위장 전입은 애교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섭 처남이 이정섭 처남 댁에게 쓴 각서입니다. 이 각서가 이정섭 처남이 그렇게 합니다. 대마초를 피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습니다. 이런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이정섭 처남은 풀려 불기소됩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최근에도 언론에 증언하고 있는 처남 대마 혐의 관련 직권남용 의혹은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리조트 압수수색이더라고요. 수년 전에 방문했던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이건 딱 봐도 명백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거죠. 오로지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을 돈 300만 원 그 돈 봉투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는데 룸사롱에서 술 대접받고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을 그냥 놔둬요? 이거를 탄핵 소총의 역풍이 불어? 나는 그 말한 도대체 그 신문사 사설 논설위원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 국민이야 도대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를 탄핵 소추 안 한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를 통해 이 건에 대해서 더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 내부에서도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 공천으로 불만이 가득한 상황일 건 분명하니 이 건으로 더욱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할 경우 도저히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코너로 몰고 가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또한 국힘 내부까지도 한 명이라도 더 분열될 수 있게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국회는 비검사 탄핵으로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을 만나 인사할 때 예전보다 허리를 덜 숙이며 인사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에게 부글부글 끓는 심정이라는 건데 일단 윤석열을 향한 김기현의 반기는 조선일보가 보도했듯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경북 재선의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는 겁니다. 김기현이 쉽게 안 그만둡니다. 김기현 대표는 뭐 욕망이 없는 분인 줄 아십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의 욕망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찰 출신인 영남권 의원들이 또 들어갔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도 12월 중순으로 앞당겨 띄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뭐라고 평가했냐면 김석기 의원이 보궐로 들어오고 나면 국민의힘 최고위를 외부에서 흔든다고 해도 무너지긴 힘들어진다면서 평가했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날 땐 윤심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당을 비상 상황으로 만든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킨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걸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를 구성하는 시점이 원래 규정대로라면 공관위 구성이 올해 12월 10일 이전에 진행돼야 했지만 시기를 더욱 늦출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0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선거일 120일 전에서 선거일 90일 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늦추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표결 직후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만약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명단을 발표하게 되면 컷오프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탈당 러쉬와 함께 특검법에 찬성하는 기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 즉 이건 윤석열이 정말 쌍특검을 거부한 이후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아주 큰 어퍼컷을 맞을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그건 윤석열 김한길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로 가고 싶겠습니까? 이미 김기현 서울 간다는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아웃됐다는 얘기. 아, 그럼 김기현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뭐가 김기현은 왜요? 서울 올라가면 그냥 직사야, 직사. 김기현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나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도. 아, 김기현 씨는 몰랐을까요? 아니, 설마 했겠죠. 설마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배신이에요. 누굴 믿어요? 그럼 김기현 쉽게 그만둘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공천 보장해줘라. 김기현이 보장해주라 그러면서 나가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 보장해줄까? 이걸 믿으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뿌리 냅니까? 아니면 안 내고 그냥? 아니, 근데 김기현뿐이 아니라 내가 말한 아까 영남권의 삼선들은 이 정치력하고 이 지역 기반 갖춘 사람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직사할 바에야 차라리 무소속 출마를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지 용산은 지금 국힘당의 내부 반발을 의식해서 갑자기 한동훈 장관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중동은 이제 한동훈과 이준석을 묶어 연대설을 내면서 총선에서 승리해보겠다는 꼼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찌라시로 돌아다니고 있는 컷오프 명단. 결국 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라면 김건희 특검 표결 시기가 되면 공천권 확보를 위해 윤석열을 무기명 표결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반사이익만 얻어낼 생각만 하지 말고 더욱 속도를 내서 국민의힘 내부를 갈라쳐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려면 김용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표라도 더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론들이 강미정 씨의 폭로로 드러난 이정섭 검사 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랑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여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때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건들이 이미 5월쯤에 언론사의 그 지상파 언론 그리고 주요 매체들의 지상파 언론이죠. 지상파 언론에 이미 제보가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강미정 씨의 인터뷰까지 보도를 안 한 거죠. 보도를. 인터뷰까지 다 땄던 상황이고. 보도를 안 한 것이고 이제 뉴스버스가 처음으로 이거를 보도를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추가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왜 강미정 씨가 공권력을 믿지 못하게 됐는가, 결국은 혹은 언론사를 믿지 못하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한 정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알게 됐는데요. 강미정 씨가 이미 5월쯤에 이정섭 검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지상파 언론사들에 제보를 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보도를 하지 않아 강미정 씨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러다 결국 김의겸 의원실을 찾아가게 됐고, 정말 대한민국 언론 이 정도면 정말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언론만 보도 안 하면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태블릿 PC 문제 제기했을 때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걸 갖고 왜 떠드냐. 한동훈 머릿속에는 자기의 우호세력은 어용 기자들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MBC에서 움직이는 것 같더니 이동관이 그냥 막 두들겨 패니까 또 겁을 잔뜩 먹고 지금 못 움직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진짜 제가 참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중대 범죄 사실을 한국 언론이 보도 못하고 일본 보수 언론이 보도를 먼저 했다는 건요. 이
한국 언론 기자들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거 국내 언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이게 마치 예전에 이 광주 문제를 한국 언론이 못 쓰고 해외 언론 쓰듯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나중에 한국 언론들이요 이거 왜 한국 언론이 존재해야 되느냐에 질문했을 때 답을 못해요. 소위 조국 사태 또는 뭐 조국의 강 어쩌고 하는 이 논란에서 사용한 방식을 보면 저는 이 귀스타프 르봉이 이 책에 묘사한 그대로였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착한 사람인 양 행동했는데 뒤를 털어봤더니 완벽히 착한 사람은 아니었다. 고로는 나쁜 놈이야. 위선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를 뽑으라고 했냐 하면 착한 척조차 하지 않는 못된 놈을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처럼 굴었는데 알고 보니 어딘가 완전히 착하지 않은 구석이 있었던 사람을 위선자로 몰면서 위선조차 부리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권력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이 지난 대선에서 혹은 그 이전 몇 년부터 지난 대선 때까지 지금까지 한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똥맛 나는 카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카레 냄새 나는 똥을 선택한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러준 것을 베껴쓰고 피의사실 유포에 앞장섰던 언론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언론이 보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게 해줘야 합니다.